네, 안녕하세요. 변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저희는 일단 여기 적혀 있는 요 팜플렛 말고요. 일단은 요걸로 진행을 하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게 화면에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내신할 때도 그리고 이렇게 예비고일들을 특강을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어휘 문법 독해를 잘 연결을 해야 1등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요. 이 말은 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피부에 와닿냐면 한 번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와닿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조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요거를 뒤에 설명에 요 화면을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의미인지. 자, 지금은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5월달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국영수가사를 달려서 내년 첫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이 이제 5월달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어머니들 지금 가장 디스쿨에 활성화되어 있는 방이 뭐 학원방도 있고 뭐 수다방도 있고 토로방도 있고 막 그렇던데 지금은 뭐 여러 학원 입학 테스트 얘기로 학원방이 제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들께서 이 고등부 이 내신이 어느 정도의 느낌이고 실제로 어떤 점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1등급을 많이 못 받는지를 아시려면 사실은 학교방에 들어가야 돼요. 학교방에 날짜별로 검색해서 볼 수 있잖아요. 5월달 초, 4월 말로 검색하면 다 공통적인 이야기들 중에 3개를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신 기간 동안 열심히 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냐? 지금이죠,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부터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가 확실히 내신 점수를 봤을 때 영어에 쏟아부은 시간 너무 아깝다. 두 번째가 되게 슬픈 이야기죠. 무슨 신분제도 아닌데 그냥 영어를 잘하는 애만 계속 잘하는 점수를 받는 것 같고 못하는 애가 고등 가서 뒤집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이 얘기도 상당히 디스플레이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애는 심지어 중학교 때 꽤 뭐 95점 이상 항상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뭐 고등 영어 처차마다 기준이 어머니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처차마다라고 하려면 생각지도 못하게 서술형이 있는 학교 기준이에요. 물론 객관식만 있는 학교들은 1등급 커트라인이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근데 보통 서술형까지 있는 학교들은 90점 초반에서 보통 1등급 컷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가. 처참한 점수라는 거 이제 70점대. 또는 되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 기준으로 80점 초중반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학생들 입장에선 처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왜 유독 영어는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왜 자꾸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신을 1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내신을 했던 그날이 기억이 나요. 그때 발을 잘못 들인 게 아닌가.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지금 이게 되게 웃음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경건한 표정이신 거죠,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애들도 굉장히 힘든데요. 저는 애들보다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n까지 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데 근데도 힘듭니다. 애들 입장에서 영어 내신도 힘들 텐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 힘든 14년 동안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특강 때만 반짝하는 강사보다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예비고일에 굉장히 많은 영어 수업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문법 특강 아니면 정교반이에요. 어머니들은 여러 학원들의 정교반과 문법 특강을 보고 이거 되게 같은 수업인데 같은 또 요일이네. 그러면 엄청 고민하시죠?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여기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잠깐 보여드릴까 미리? 자, 이게 지금 현재 이거를 보고 나서 요 동네 이제 예비고일 팜플렛 또는 커리를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똑같은 수업을 합니다. 일단 문법 따로 독해 따로 합니다. 일단은 자, 정교반 수업이던데요. 선생님 독해가 있던데요. 그거는 독해를 따로 3교시 하거나 풀이를 독해를 하는 거지 그게 내신형처럼
독해와 어휘랑 문법을 같이 판단하는 문제를 풀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언젠가부터 이 영어 내신 1등급 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동네 기출을 푸는 것으로 뭔가 정착이 된 분위기인데 이것도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일단 기출 문제 양치기 중심이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쪼개진 커리큘럼으로 뭐 되게 자신 있게 홍보를 하고, 이거 쪼개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내신을 계속 해본 사람이라면 요게 쪼개서 수업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내신형 독해에 대해서 딱히 언급하지 않는다. 내신형 독해라고 해가지고 수능형 독해랑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 다른 결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 유형에서 어렵다고 하는 빈칸 순서 삽입, 그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도 90점 넘기지 못하는 성적의 아이가 아니라면 사실은 지금 고3까지는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내신형 독해를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들 애들이 서술형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어머니들께서 요 동네 여학교로는 숙명여고, 자 남자 학교로는 영동고, 객관식 100%인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커트라인은 96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서술형이 걱정이 되시거든요. 솔직히 영어 내신하면 1학년이 예비고1 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어머니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를 좀 지원해볼까? 자, 두 번째는 이 시기에 문법 서술형 위주만 하는 수업을 듣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접근법인데 제가 내신을 오래 하면서 엄청 놀라운 사실을 판단했어요. 제가 아래쪽에 적어드렸는데, 어머니들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엄마 미안해, 시간이 부족해서 서술형을 많이 못 썼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냥 딱 느꼈을 때 시험지를 보거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애가 서술형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서술형을 틀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내신을 해보니까 이게 보였어요. 그 아이는 객관식을 첫 번째 너무 느리게 푼 거예요. 두 번째는 객관식을 너무 부정확하게 푼 거예요. 객관식은요 80%가 제가 가르치지 않는 학교 다 포함해서 객관식은 20%만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문법이 많이 나오는 학교도 2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5등급제 기준에서 변화한 것도 아니고요. 점점 문법 문제는 사실 많이 줄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의 그 포커스가 자꾸 문법에 맞춰져 있는 이유는 이제 서술형 또는 객관식 문법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애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대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객관식을 안정적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만 보기에 서술형을 틀렸으니까 서술형이 부족하구나.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 제가 내신이 끝나면 첫 중간고사 끝나고는 매년 개인적으로 한 명당 15분에서 20분씩 상담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계속 상담의 그 올무에 갇혀서 제가 있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점수상으로는 서술형을 못하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객관식의 읽기 속도가 느리구나. 자, 어머니들 객관식에서 그 영어를 텍스트를 읽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면 첫 번째, 독해 문제 풀 때 선택지 읽을 때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부정확하게 읽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건 문법 문제도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변형이 안 되는 정말 요 동네 한두 학교 빼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어법이나 어휘에서 변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문맥상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를 내는 게 고등학교 내신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요 동네뿐만 아니라 저기 지역의 다른 학교들도 객관식에서 문법이랑 어휘는 보통 약간의 지문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게 심하면 아유 못해 먹겠다가 되는 거고, 약하면 정답률이 올라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법이랑 어휘 문제를 맞추려면 지문이 변형된 거에 따라서 내가 문법 실력을 적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문법 문제를 푸는 것도 스타트는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 이렇게 문장 구조가 변형됐네. 그걸 독해야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외운 대로 하면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읽어보니까 여기가 원형으로 변형돼 있으니까 병렬 구조로 똑같이 여기도 동사 원형을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독해를 해나가면서 문법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내신하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미스터리가 풀렸냐면, 소위 말하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뭐 내신 수업이 유명해서 내신 수업으로 처음 듣는데 앞에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속상한지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원을 다녔는지를 본인이 술술술 얘기합니다. 제가 예비고 올 때는 그 많이 다니는 어디를 갔고 뭐 어디 여학원을 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면서 되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근데 이번에 83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되게 못 본 점수인 거예요. 물론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2등급은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1등급 받을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원인이 뭐다? 이걸 결과적으로 따로따로 했고 그리고 기출 되게 많이 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출은요. 학원 강사가 자료 제공하기가 가장 시간 효율성이 높은 다시 말하면 크게 할 게 없는 근데 아이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내신 수업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기출을 푸는 건 물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 트렌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처럼 내가 상위권으로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어 이런 애들한테는 크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잠깐만 이제 앞에 여기 잠깐만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 고1 때부터는 이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영어 점수가 내가 기대한 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식의 이 천편일률적인 방식 정말 다 똑같더라고요. 커리큘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애들은 방학 때랑 다른 방식으로 내신 문제가 풀린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결국 내가 문법 문제도 내용 파악하면서 문법 문제를 푸는 거고요. 내가 이 밑줄 친 단어의 어휘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독해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독해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독해를 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갈 건지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로 공부하면 내신, 고등 내신의 대응력이 생기지 않는다. 되게 열심히 수학, 과학 학원까지 줄여가면서 영어 과제를 한 우리 아이. 내년에 생각보다 점수가 좋지 않으면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형이 어렵지만 실제로 객관식 문제도 다 맞추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객관식을 빠르게 맞춰야 서술형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내가 능력치를 발휘할 시간이 생깁니다. 내가 객관식을 느리게 풀면 서술형의 실력 발휘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 플로우를 찾냐면 요거 제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효과가 좋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전체 이제 3시간 수업이에요.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 2교시에는 이제 저도 지금 시즌 1 수업으로 지금 저희가 최상위 정규반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즌 1은 앞부분에 요게 있습니다. 문법 단원별 있습니다. 이것도 애들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고등에서의 문법 실수 포인트 또는 그 제가 말씀드렸죠. 문법 문제가 많진 않지만 그 많지 않은 문제에 아이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게 상위권 1등급 변별용이기 때문입니다. 서술형에서 한두 개 감점당하고 객관식에서는 절대 2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법이나 어휘의 변형이 가미가 될 텐데 그거는 아이들이 기존의 중학교 때 방식으로 문법을 정리해서는 사실은 되게 잘하는 애들은 알아서 그 적응력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내신 수업을 해보니까 그건 이상적인 거고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변형 패턴까지 체크를 합니다. 요 변형 패턴이 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따가 또 뒤에 간략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제 수업의 꽃이 3교시입니다. 참고로 이게 전체 3시간 수업에 1, 2교시니까 2시간 내내 문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나가는 문법 진도의 양에 따라 다른데 적으면 50분, 많으면 70분 정도가 할애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3교시라고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3교시라고 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신 대응력을 만드는 시간이 요 3교시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 내신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요. 내신이랑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또 오해하시는데 그러면 내신이랑 똑같이 해야 되면은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정말 내신 플로우처럼 하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고등학교 내신 대비 어떻게 하죠? 보통 학교에서 부교재가 결정이 됩니다. 또는 부교재가
없는 학교는 매년 보는 3월, 6월 모의고사의 프린트물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교과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라서 부교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뭐 고3까지 난이도가 뛰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고2 정도 수준의 부교재를 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년에 학원에 보내놓으면, 자, 좋은 강사 선택하셔서 학원에 보내놓으면, 내신 학원에. 그러면 6주 동안 그 시험 범위 지문, 예를 들면 50지문이라고 하면 뭐 대충 6분의 1, 5분의 1 해가지고 한 주에 10개씩 학원에서 분석하고 애들 알려주고 문법 포인트, 서술형 포인트 알려주고 다음 주에 그 학원 가면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10지문에 대한 문법이나 어휘나 서술형 문제를 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독해적인 것도 어떻게 수업할지 안내를 드릴 건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주 모의고사가 과제로 나갑니다. 보니까 예비고1 애들은 모의고사를 과제로 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숙제를 안 해올지언정 뭔가 좋아요. 예비고1이라면 내가 뭔가 모의고사를 뭔가 과제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어머니들 애들 모의고사 과제에 오는 거 가까이서 지켜보면 진짜 복장 터집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널 이러려고 학원에 보냈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 우리 모의고사가 물론 문항수가 많지만 어려운 모의고사로 따지면 이제 31번부터 39번까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9문제가 숙제라고 해봐요. 자, 9문제 얼마 만에 풀까요? 9문제 중에 빈칸 순서 삽입 다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고민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아가들은 효율적인 인간이에요. 이건 수능이 아니거든요. 내가 빈칸 34번의 답이 3번인지 5번인지를 고민을 하겠지만 막 그렇게 너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3, 5, 3, 5, 3 이렇게 해요. 답지에 5야. 나랑 생각이 다르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설지를 봐요. 네 말도 공감은 되네. 끝. 자, 9문제 푸는데 11분 걸립니다. 맥스. 근처 학원 이름 맥스가 아닌가요? 맥스 최대 11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머니께서 뭐 예비고1 수업 중에 뭐 독해 특강을 보내놓거나 그러게 보니까 우리 애가 지금 다니는 영어 학원이 예비고1 대상 학원이긴 한데 그러네 문법이 조금 너무 많네. 독해를 보내야지 해봤자 결국 그 독해 학원도 이런 식으로 그냥 수능 모의고사 유형을 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죠? 어머니 내신 문제도 똑같이 빈칸 순서 삽입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 지문은 모의고사 지문이랑 다르게 내신에서 나오는 빈칸 순서 삽입은 이미 내가 6주 동안 공부한 지문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문제를 어떻게 내면 바보 멍청이냐면 지문에 예를 들면 빈칸을 뚫어요. 빈칸을 딱 뚫어. 그리고 선택지 5개에 빈칸에 원래 들어가 있단 말이 그대로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되시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객관식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빈칸 유형입니다. 빈칸 유형은 선택지가 변형돼 있고요. 당연히 가끔 좀 심각한 학교 또는 객관식 100%인 학교는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문이 아예 주제문이 싹 반대로 변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영동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동고 학교는 이게 사실은 객관식 100%라 주변의 학교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우 야 너는 꿀 빤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걔네도 꿀만 빠는 건 아니에요. 걔네 입장에서는 모의고사가 거의 고등학교 2, 3학년 모의고사가 만점 정도가 나와줘야지 내신도 그 정도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독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문이 다 변형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 독해가 수능형 독해라 유형은 똑같지만 결국 꺼내보면 다르거든요. 지문의 변형이라는 포인트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빈순삽 유형 풀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3월 달에 모의고사도 내년에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신에서도 빈칸 순서 삽입 유형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매주 모의고사 1회분이 나가요. 자, 그거를 저희가 전주에 배부하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볼 때 내신처럼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빈칸을 뚫어요. 근데 선택지 변형돼 있고 지문도 난이도별로 변형이 심하게 되는 것도 주고 변형이 좀 안 된 것도 주고 또는 변형이 정말 거의 안 돼 있는데 단어만 난이도가 높은 걸 주기도 이런 식으로 내신이랑 싱크를 딱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법이나 어휘도 결과적으로 독해 지문 안에서 훈련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거예요. 1, 2교시는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거 플러스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에 틀리는 변별력 문제를 마스터를 하는데 이거는 문장 단위잖아요. 문장 단위.
한 단락의 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으로만 하는 건 크게 소용이 없다. 어머니 문장이 길어도요. 단락으로 보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1, 2교시 또는 1.5교시까지 이렇게 하고 3교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기출풀이 진행하는데 이거에만 뭔가 이렇게 쏠려 있는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여기 이제 문법이랑 독해를 다 한다는 건데 자세하게 문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까봐 저희가 일단은 총 10주차 진행을 하고 시즌2로 넘어가는데 1, 2주차에는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아이들 중에 우리 애가 문법이 전범위가 되니까 손도 못 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들 지금 되게 신사적이시네요. 이거 막 찍으셔도 되는데 편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저 걸고 찍으셔도 됩니다. 막 찍으시던데 어머니께 제가 눈치를 보고 계신 건데 편하게 하셔도 돼요, 어머니. 자, 저희가 문법 못하는 아이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왜 저는 내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애들이 심지어 내가 저기 높은 반에서 문법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도 내신 때 막상 테스트 보면은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전범위에 약하다는 겁니다. 매주 성실하게 누적 범위를 한 학생들도 전체 놓고 이거 어법상 틀린 거 찾아봐 그러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일단은 요겁니다. 저기 내신 bin출 어법 매뉴얼 5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우리가 내신에 들어가는 문법 단원이 보통 몇 개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쪼개는 방법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3개 정도 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5개가 내신에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9등급제보다는 내신 자체의 난도가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도. 그거는 일반적인 학교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게 너무 점수가 낮게 되면은 수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틀리면 안 되는데 문법이 좀 아득한 학생들을 위해서 1, 2주차에 뭐를 따로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손으로 보여드리는 요런 것들이 사실 내신에서 가장 많이 틀리게 되는 어법 단원입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먼저 한 40분 동안 간단히 정리하고 요거를 적용하는 것을 1, 2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머니들 가장 시험을 많이 내는 게 동사. 어머니들 아까 여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입반 테스트 보시면 되게 적나라하게 어떤 문법 단원 틀렸는지 서술형을 쓸 때 이 아이가 공통적으로 실점되는 원인이 뭔지가 다 나갔는데 너무 제가 하나하나 그거 다 써서 드리거든요. 초벌구이라고 할 뻔했네요. 초벌 채점은 조교가 하고 제가 거기다가 추가 점수를 주고 코멘트를 다는 건 제가 하는데 이거 지금 100몇 명 거를 제가 지금 이미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 똑같은 데서 틀려요. 그게 동사입니다. 동사 단원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예요. 특히 서술형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장이 길어지면요. 주어 동사 멀어지니까 동사 단복수 쓰는 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문장이 기니까 짧을 땐 여기가 분사구문이라서 ing 쓰는 거 알았는데 문장이 기니까 이게 분사구문인지 모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사 관련 문제가 가장 서술형에서 실점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앞에서 중요한 거 얻고 가시라고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려운 거. 예를 들면 도치 같은 단어는 중학교 때 사실 많이 다루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부교재 시험 범위에 간혹가다 들어가면 시험에 냅니다. 근데 5등급제가 되면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렵고 사실은 되게 많이 안 다루는 문법을 많이 안 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0주 동안에 문법을 마무리를 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과 지문 단위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의 특장점 중에 제가 내신 수업이 잘 됐던 제가 정말 많은 경쟁자를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과거가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제가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신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주 그러니까 우리가 6주차 보통 내신 수업을 하고 플러스 1 직보인데 6주차에서 이제 2주차부터 테스트를 보통 보거든요. 내신 때도. 그러면 5번 정도 학교 내신과 동일한 유형으로 뭐 예를 들면 추론 문제가 나오면 추론 문제, 빈칸이 변형되면 빈칸 변형 문제 이런 식으로 내신이랑 똑같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학교들의 객관식 서술형 유형으로 저희가 1주가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테스트에 나오는 영어 지문은 뭘까요?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고 내신이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 전주에 이미 모의고사 과제로 배부된 지문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신처럼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마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제가 뒤통수가 너무 뜨겁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점수 보내도 되나? 왜냐면 소위 말해서 영어 되게 잘하는 애들 입반 테스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내신처럼 지문 안에서 물어보니까 이 문장 구조 파악 못하고 내용 파악 못하면 문법 문제를 못 풉니다. 이게 내신 문제의 특징이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 근데 이거는 처음에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우리 애가 사실 이 학원이 아니더라도 타 학원을 가더라도 지금 기출 문제 관련해서 자료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드릴 텐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라고. 자, 기출 문제는요. 자, 보니까 학원들마다 다 영어 뭐 3개년, 뭐 대치, 송파, 서초, 5개년 기출이 있다. 자, 그거는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컬러냐, 흑백이냐. 아, 이것도 웃음 포인트인데 어머니들께서 오늘 조금 웃음에 굉장히 역치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웃겠습니다. 자, 흑백이냐, 아니면 컬러냐. 진짜예요.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하죠. 그럼 변소연 자료의 기출문제는 무슨 색깔일까요? 컬러입니다. 당연히.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내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머니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이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저는 애가 없는데 얘야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니 그동안? 어머니들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이게 내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왓에 밑줄이 있습니다. 그 애들 다 틀렸다.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왓이 아니야. 이거는 대시지. 내가 암기를 했다고 밤에 여기는 대시였어. 자, 이렇게 풉니다. 자, 어머니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문이 어떻게 되죠? 변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벌써 똑똑하신 어머니들께서 아이들보다 벌써 먼저 지금 문제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라 접속사 되신 거고. 어머니 이 동네에 제 입회에 떨어지더라도요. 접속사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쓴다는 거 모르는 중학생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관계대명사 왓이 뒤에 불완전할 때 쓴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거를 문법특강에서 배워봤자 애들은 이런 문제를 틀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 기출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릴게요. 자, 학원들의 기출문제는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요 문장이 컬러로 들어가 있거나 흑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많으면 100개 풀라고 하고요. 그러면 수학학원에 지장이 갑니다. 자, 수학학원에 지장이 안 가는 학원은 25개 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게, 자, 어머니들 얘들 이거 왜 틀렸죠? 이거 정말 전교권들 다 틀렸어요. 이거 왜 이거 맞거든요? 대수로 고치면 안 돼요. 왓이 맞아요. 왜 맞냐면 뒤에 문장 구조가 변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출을 제대로 뽑아먹고 우리 애들이 내신 대응력이 생기려면 내신 기출 자료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원문이 이거다. 근데 기출에 이렇게 나왔다를 제시하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건데 이 내신을 수업하는 강사라면 당연히 이 원문을 주고 기출을 줘야지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동네는 무슨 다 약속이 난 것처럼 기출 문제를 이렇게 예쁘게 편집해서 자, 컬러로 주거나 흑백으로 줍니다. 자, 요거를 어머니들 밑줄 쳐놓고 애들 왓이 맞아 틀려 그러면 다 이거 왓이 맞다고 합니다. 이때는 여기 동네 애들이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신 때는 내가 이거를 6주 동안 공부했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중등 예비고일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영어에 쏟아부으셨을 텐데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비효율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뚜껑 열어보니까 와, 이러려고 내가 예비고일 때부터 이 여름에 더운데 학원들마다 다 설명해 다니고 이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수업 자료에는 당연히 모든 기출문제가 일단 내신 기출문제 위에 당연히 있고요. 아래쪽에 원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답을 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애들은 내가 시험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갔는데 난 이거를 맞다고 판단할 수 있나를 스스로 학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의 차이점이라고. 이게 내신 출신 강사기 때문에 이렇게 노련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문법 적응 능력을 키우려고 예비고일 때 학원을 보냈는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대시야. 왜? 따따따따따따따따 외웠거든요. 이거 대시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독해는 저희가 따로 독해 수업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정교반 내에 독해 수업도 있는데 공통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과제 배부하고 이 중에서 10문제를 선별해서 보통 이제 매주 20개 정도의 문항이 모의고사 과제로 배부가 됩니다. 그중에 10문항을 학교 내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내용일지 물일지 추론 또는 어법, 어휘, 지문 변형 또는 주제 제목 빈칸 문제처럼 객관식에서 담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의 문제를 제작을 해서 제가 냅니다. 제가 문제 제작을 굉장히 잘한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노후 대비 방법 중에 제가 지금 예상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반드시 문제를 제작하는 사람을 해야겠다. 왜요?
80살 돼도 앉아서 컴퓨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제가 내신 문제 잘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매주 만들어줄 예정이고 플러스 당연히 기출문제까지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죠? 기출문제도 선별해서 푼다. 그 대신에 무식하게 하진 않는다. 자, 무식한 게 뭐냐면 어머니들 뭐 애들 이제 학원을 막 보내보시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내일 영어 학원인데 영어 날인데 오늘 애가 새벽 4시까지 지금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심지어 요양문 문제인데 우리 아이 뒤통수를 보니까 40분째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가 결국은 못 풀고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거를 뭐 새벽까지 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작은 비효율이 쌓이면 생각보다 진전된 점수가 아닌 상태로 1학년에 올라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는 중요한 것만 물론 아이들이 원하면 더 줄 수 있지만 실제 내신 대응력이 생기는 수준에서 너무 많이 제공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왜 학교 이름을 썼냐면 요런 학교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피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학교들이 객관식에서 내용 문제가 꽤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들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데 제가 매년 모든 학교 시험이 끝나면 문제를 풉니다. 이런 학교들은 생각보다 객관식 만점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인다. 자, 어휘 수업은 저희 어휘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유의어, 수거, 다이어 이런 것들을 따로 단어장에서 이제 3,000개 정도를 외우도록 진행을 하고요. 아이덴티파이가 동일시하다인 걸 모르면 양재고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 양재 언남 요새 인기가 엄청납니다. 요새 워낙 요 동네 학교에서 내신 점수 따기 어려우니까 그 서초도 막 일부러 가고요. 그리고 막 양재도 많이 가는데 뭐 그 학교도 그렇게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동일시하다라는 이런 제2의 뜻을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어휘 교재로 외우도록 한다. 이 단어는 제가 일부러 애들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한 해 동안 작년이 절대평가 처음 시작이었잖아요. 그때 여기 아까 언급한 여러 학교들에서 선택지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생각보다 단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입반 테스트에도 단어 몇 개 뜻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생각보다 왜냐면 애들이요 뜻쓰라고 하면요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defeat가 뜻이 뭐야 이렇게 입반 테스트에 있어요. defeat 오늘 알려주면 우리 아이는 맞을 수 있어요. 자 defeat가 뭐야? 자 동사 뜻을 쓰래.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단어장을 외울 때 어머니들 학원을 수학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패배 여기까지만 외웁니다. 끝에 이렇게 정확히 외워줘야 돼요. 패배 시키다예요. 애들 다 해서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지금까지 본 베이비들이 지다라고 적습니다. 얘는 이기는 겁니다. 패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꽁무니까지는 못 봐. 패배 뭐 패배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이런 너무 쉬운 단어에서 디피트 정도는 물론 명사로는 패배라는 뜻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많이 틀립니다. 그 또 단어 중에 실망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실망하다 아니에요. 실망시키다인데 실망하다 다릅니다. 실망했다라고 하려면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의 기초 단어들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것들이 있다. 어휘암기는 제가 따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저희 14년 내신하면서 그동안 제가 수업하지 않은 학교 포함해서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기출 단어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학교 난이도가 객관식에 어려운 단어가 있는 학교들 단어까지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예문을 읽으면 외워지도록 예쁘게 컬러로 디자인이 예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 들으면 이 정규반 수업 들으면 효과 있냐?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식 변형에 약하다. 문법 개념은 아는데 서술형 점수 확보 안 된다. 모고는 1등급 나오는데 아니 왜 모고 점수랑 내신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런 애들. 특히 내신 유형 독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유형이랑 살짝 다릅니다. 자, 네 번째, 기출 많이 푸는 것 같은데 성적 오르는 느낌 전혀 안 든다. 이런 학생은 정교반 수업에 아주 효과를 볼 겁니다. 자, 어려운 수업은 아니고요. 저희 이번에 뭐 입태도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시즌 1 입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입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수업의 내용 문제가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학교 내신에 가장 요 동네에서 가까운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학생이 중대부고 학생 어머니께서 문자 주신 건데 중대부고에서 이번에 3월 모의고사 100등이 넘어갔대요. 3모인데. 근데 내신 영어 15등 했다고 합니다. 전교 15등.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지도를 해주신 건가요? 이게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렇게 전교 15등을 했냐고 저한테 이제 문자 오셔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희 교재 예쁜 교재, 뭐 서술형 과제 이거는 숙명여고라는 학교의 객관식 선택지가 얼마나 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장입니다. 굉장히 이게 비포 사이즈인데 이렇게 문장이 깁니다. 선택지가.
괜찮으시죠? 이건 요약문이고요. 저희 정교반 수업인데 대천 미탐 있고요. 어머니들께서 수강하시려는 학원 쪽에 가서 입퇴를 문의하시면 잘 받아주실 겁니다. 심화 독해는 선생님 분명히 아까 독해 수업만 하면 효과가 없다고 했으면서 왜 독해 수업이 있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자, 제 수업을 만약에 정규반을 안 듣게 됐다. 혹시라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원이 너무 문법 위주다. 그럴 때는 여기 심화 독해 수업을 들으면 좋고요. 저희 심화 독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그런 것처럼 문법은 없다라는 거. 내신형 독해 플러스 모고 독해가 섞여 있는 수업이다. 저희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반 테스트 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요. 문자로 좀 가슴이 아플 수 있죠. 정답이 3인데 2필이라고 쓰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한번 어머니들께서 도전해 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 수업은 내신 대응력을 만드는 수업이니까 한번 유심히 잘 커리큘럼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